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른바 융합교육, 그리고 그 융합교육 속에서 도대체 이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과가 과연 살아남겠느냐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가 많이 생각합니다. 융합이라 그러면 융합이라 해서 문이과 융합, 과학과 인문의 융합, 이런 등등의 좀 두루뭉술한 표현들은 많은데,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의 해학의 배상훈 교수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대학 혁신과 공유센터 센터장이라고 하는데요, 융합이라는 데에서 설명한 글이 있어서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이제 융합이란 서로 다른 분야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좀 아는 척하는 교수들이 통섭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의 혁신, 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접 경험과 인간적 교류를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융합 교육의 방법으로 첫째는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해서 얻은 통합적인 내용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천착해온 교수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타 분야 지식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융합의 필요성, 융합 탐구의 어려움, 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적 도전과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둘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즉 과정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 지식, 과정 지식,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습자 주도, 요즘에 자기 개발, 자기 주도 교육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 학습 방법, 이런 얘기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의 전문성 못지않게 창의적 문제 해결, 다양성에 대한 이해, 협력적 태도, 사회 정서 영향들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자기 주도적인 융합 탐구를 통해 과정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육 활동의 중심에 학습자를 놓고 그들이 다채로운 지적,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런 얘기도 많이 매스컴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 융합 교육이 성과를 발휘하려면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해야 되고, 심층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고,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협동 학습,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역동적인 교류도 포함된다. 그래서 대학 수준의 융합 교육 사례 같은 경우는 자칫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로 흐르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 C스쿨의 융합 기초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인재는 개방형 창의 융합 인재, 이런 얘기들 정부나 이런 발표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공 세계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런 지식을 갖는 사람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문제의 탐색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아이디어 북에 기록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도록 권장하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분석하니까 참여자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 지식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발상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함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했다. 전공 분야를 넘는 사고의 확장이 수학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협력의 중요성을 다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도 좀 허탈했는데요. 통합된 학문과 교육, 그래서 오늘날 주목받는 융합 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중심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학문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문 분야별로 경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식을 나누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융합이란 본래의 학문 세계와 교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결국 교수님 어렵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른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다음에 이후에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런 때에 서구에서는 원래 융합 교육을 했다. 철학자가 과학하고 과학자가 철학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도대체 뭘 해야, 앞서 말씀드린 창의, 혁신, 수요자 중심의 교육관, 연구자 중심의 교육,
뭐 팀플레이 이런 거는 융합 교육하기 전에 다 원래 했던 것인데 왜 이게 융합 교육에 특별한 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짧은 글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어쨌든 이른바 혁신과 창의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뭐 어떤 계기로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히 좀 무언가 영향력을 넘나드는 무언가 생각들을 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엄두를 못 내다가 한번 꼭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찰스 다윈이 썼던 종의 기원을 읽어보았습니다.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뭐 제가 전반적인 어떤 생물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워낙 또 많은 사례들을 뭐 끝없이 이제 막 설시하고 자신의 이제 주장들에 논거로 삼고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100% 이해는 못했지만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영국에서 사회학의 어떤 이론을 정립한 분 중에 이제 허버트 스펜서라는 분이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냥 뭐 저는 그냥 그 사회학 교과서나 학설사에서 그냥 사회 유기체설을 주장했던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찰스 다윈이 곳곳에서 자신의 어떤 견해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갈 때 이제 스펜서를 많이 꽤 자주 인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찰스 다윈 시대에서 어떤 인문학 이런 어떤 소양 내지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개념은 이 허버트 스펜서 같은 분의 영향을 굉장히 진짜 실제로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도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창조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다윈은 자체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종이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 그걸 뭐 진화라는 표현을 썼니 안 썼니 논란이 많아. 어쨌든 이것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확인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체는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의 첫 부분에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가축이나 어떤 식물, 특히 이제 곡물 같은 이런 그 종들이 끊임없이 개량돼 왔다. 인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개량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쭉 이제 설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창조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윈은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없었다라는 보이고 이제 이렇게 인간들에서 이루어진 종의 발전, 종의 변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자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진행하는 걸 봐서는 창조론 자체는 다윈에게는 관심인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조금 좀 더 생각하게 보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뭐 자연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그의 한계로 이제 뭐 용불응설 이제 뭐 어떤 생명이 기관을 쓰면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쓰지 않으면 퇴화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진다는 그런 용불응설을 뭐 용인했다. 그것이 뭐 한계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제 이전 이후에 이 어떤 진화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면서 뭐 다윈 스스로는 열등과 하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언뜻 이제 인용된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이제 확인한 것은 다윈 시대에는 아직 그 유전학이라는 것에 대한 최대한 정립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제 용불응설을 비롯한 이 부분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느낌으로는 다윈이 용불응설이라는 것이 맞다 손 치더라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자신의 어떤 자연 선택의 이론들을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아서 뭐 용불응설을 용인한 것이 한계라기보다는 그는 뭐 다윈 시대의 한계로 좀 다윈의 한계라기보다는 다윈 시대의 한계였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표현 자체의 그 열등 하등한 그 부분을 명백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인간이나 문명, 문화에 대해서 열등 하등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다윈은 열등한 생물, 뭐 하등한 생물, 뭐 열등한 기관, 뭐 하등한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책을 좀 보면서 이제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그냥 막연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조금 정말로 좀 생각지도 못하게 좀 확인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융합이 제가 저도 뭔지를 모르지만 이런 이제 고전 읽기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닐까. 왜? 고전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융합교육에서 말하는 창의와 혁신을 이루어낸 사람들이고, 그 결과물과 고민이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이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가 자주 언급하는 국부론,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시장 수요, 뭐 이런 얘기들로만 지금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당시에는 그 영국의 어마어마한 이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 규제 이런 것들이 심각했던 상황이고,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파편으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로는 이것이 국가가 너무나 관여해서 오히려 경제 현상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국가가 놔두는 것이 낫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부론으로 정리된 것이지, 막 무조건 뭐 국가가 어떠한 것도 개입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요지가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을 그 문제 의식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이제 국부론을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문과, 이제 융합 교육과 관련해서 도대체 문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문과를 나와서는 뭐 밥을 먹니 안 먹니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에 논란이 많은데 뭐 그런 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융합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뭐 문과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원래 뭐 결과적으로 뭐 라디오를 만들거나 텔레비전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만들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논하는 것을 두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밥벌이를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학과 출신인데 이제 실제로 뭐 대학 박사를 하고 하는 동문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다른 과를 침범을 합니다. 이제 역사학, 행정학, 뭐 법학, 지금 이제 변호사 이제 사법시험은 돼서 이제 법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치학이라던가 뭐 언론학이라던가 원래 이제 사회학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진출하는 사람들이 저희 거는 원래 많았기 때문에 뭐 딱 그렇게 뭐 문과에 정말 문과 나와서 밥을 먹니 안 먹니는 저희한테 좀 크게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회학이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적인 그 현상들을 목도하고, 특히 이제 광기에 사로잡힌 대중들이 어마어마한 창극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으로 이제 사회학이 등장을 했고, 이제 여러 거장들이 고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식들, 대표적인 사회학에서 이제 그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프랑스 사회학자인 듀르카임의 자살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라는 대거장의 이제 역작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시대의 문제 의식 속에서 이제 거장들이 어떤 고민,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과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결국 어떤 융합이고, 이른바 뭐 문제 해결에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았을 때 과연 뭐 융합 과정이라는 걸 만들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연과학이나 어떤 그런 고전들을 읽어 나가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융합이란 이름으로 사교육에서 벌이는 것처럼 그런 싸구려 그 어떤 교육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렇게 되려는지 많이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Man, I ain't saw the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